명제 1단계 역과 대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x가 5면 x제곱은 25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명제는요, 살펴보시면요, 두 개의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x는 5다라는 조건이랑 x제곱은 25다라는 조건이 있죠. 자, 여기서 앞에 있는 조건을 p,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명제는 이렇게 p면 q이다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p면 q이다라는 형태를 우리가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p 화살표 q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거든요. 자, 여기서 앞에 있는 p를 가정, 그리고 뒤에 있는 p를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p라고 가정했을 때 q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명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p랑 q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꾸면,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 바로 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역을 구해라 라고 하면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봤던 명제 x가 5면 x제곱은 25다. 이 명제의 역은 뭐예요? 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서 x제곱이 25면 x는 5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위치를 바꾼 가정과 결론에 부정까지 취해준다면, 그러니까 p는 p가 아니다, q는 q가 아니다로 바꿔준다면, 그럼 뭔가 두 번 꼬인 모양이잖아요. 가정과 결론이 위치가 바뀌었고, 그리고 가정과 결론에 각각 부정이 취해졌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바로 대우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q이면 p이다. 이 명제의 대우는 어떻게 될까요? p랑 q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각각 다시 부정을 취해주면 되겠죠.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봤더니 밑에 있는 두 명제끼리 봤을 때 또 뭐예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만 딱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역의 관계를 갖는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역은요,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무슨 위치? 가정과 결론의 위치, 앞뒤 위치가 바뀌는 거고요. 대우는 여기에다가 둘 다 부정까지 취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항상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두 번 꼬았기 때문에. 두 번 꼬아서 다시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p면 q이다랑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 두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p면 q이다라는 게 참이라면 모든 p는 다 q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q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p도 아니었겠죠. 왜냐면 p였다면 q가 됐을 거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항상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다 필기를 해두시고요.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풀면서 대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명제가 있는데요, x랑 y가 실수일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랑 y의 합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참 거짓을 따지라는 게 아니고요,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하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 맨 앞에 나온 부분, x랑 y가 실수일 때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명제로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대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에 동시에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범위라는 거거든요. 이 명제 안에서 어떤 범위를 정의한 겁니다. x, y는 실수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냥 이건 범위를 준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명제는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 있는 조건을 p,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국 p면 q이다 라는 명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명제의 대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p면 q이다의 대우는 뭐예요? p랑 q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둘 다 부정을 취해주면 되죠. 그러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자, 그럼 p랑 q를 우리가 각각 알고 있는데 일단 q부터 해볼게요. q가 아니다. not q는 어떻게 구합니까?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q니까 그게 아닌 범위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은 범위죠. 나머지 범위잖아요. 중요한 건 반대라고 해서 부등호 방향만 옆으로 돌려서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등호를 같이 붙이면 절대 안 돼요. 2랑 같다는 범위는 저기 q 안에 포함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보다 작다. 완전히 나머지 범위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p가 아니다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p에서는 부등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거의 반대는 어디예요? x가 1보다 작다, y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등호를 꼭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p에서는 이 두 개가 이고로 묶였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부정이 되기 때문에 뭘로 바뀐다? and는 다 or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고가 또는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충분히 연습했었죠? 자, 그래서 not P, not Q 다 구했습니다. 우리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걸로 명제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각각 우리가 구한 조건들을 다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아까 문제에 있었던 대전제를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명제 볼록다각형의 내각 중 예각은 3개 이하이다의 대우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결국 이 대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명제를 P면 Q이다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P고 어디가 Q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 문제에서는 P가 어디까지냐? 자, 이게 볼록다각형이라면 여기까지가 P인 거예요. 만약에 이 다각형이 볼록다각형이라면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이 결론 Q가 되겠죠? 그래서 Q는 내각 중 예각은 3개 이하다. 자, 이렇게 P면 Q이다의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대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P와 Q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고 둘 다 부정을 취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앞에 거 먼저 볼게요. 내각 중 예각이 3개 이하다. 자, 물론 얘는 다각형 안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이 다각형이 내각 중 예각이 3개 이하다의 반대가 뭐냐는 거예요. 부정. 그럼 예각이 3개 이하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각 중 예각이 4개 이상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결론. 자, 볼록다각형의 부정이기 때문에 볼록다각형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어서 써주시면 되는 건데요. 내각 중 예각이 4개 이상인 다각형은 이렇게 다각형이라는 얘기를 먼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각형이 빠져있으면 내각 중 예각이 4개 이상이라면 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어떤 게 내각 중 예각이 4개 이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다각형이라는 표현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다각형은 볼록다각형이 아니다. 이게 대우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조건 P와 Q가 있는데요. P면 Q이다라는 명제에 역이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자, P면 Q이다의 역은 뭐예요?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P와 Q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P와 Q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조건을 그대로 내려 적어주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 x-4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조건 먼저 풀어볼게요.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k 곱하기 x 마이너스 k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x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x의 범위가 나오고요. 자, 뒤에 있는 조건도 절대값을 풀어주면 x-4가 플러스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요. 등호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전부 다 4를 더해주면 x는 마이너스 4에서 12 사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12까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수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범위라면 저 노란색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는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범위예요. 그 범위가 저 노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럼 k 값에 따라서 이 범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텐데 그래도 이 노란색 범위 안에 있으려면 지금 어떤 게 먼저 닿겠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를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아지는 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둘 다 포함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k는 12에 닿지 않겠죠. k가 12에 닿기 전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에 먼저 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저 조건만 만족하면 이 역도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걸로 다시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k는 4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봤더니 저 x에 대한 2차식이 0이 아니다. 그리고 저 1차식이 0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차라리 둘 다 0이다라고 하면 근을 바로 구할 수 있을 텐데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근을 제외한 모든 값들이 다 저 식의 근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같지 않다. 이 부호가 좀 거슬린다는 거죠. 자, 이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항상 참 거짓이 같다. 그래서 차라리 이 명제보다 대우를 구해서 그 대우의 참거짓을 따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대우로 바꾸면 앞뒤 위치를 바꾸면서 둘 다 부정을 취하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는 기호가 아니라 다 등호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에 있던 것도 앞으로 오면서 등호로 바뀌고 앞에 있던 것도 뒤로 가면서 등호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k가 0이면 2x-kx-9는 0이다. 이게 훨씬 풀기 쉬운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k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x-k가 0이다. 결국 x가 k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을 만족한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 대신에 k를 다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그럼 k제곱은 9다라는 식이 돼서요. 양변 루트 씌워줬을 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는 3이 되는 겁니다. 결국 k가 3일 때는 이 대우도 참이 된다. 대우가 참이라는 건 원래 명제도 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